이 자리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가 설이었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로 교육감 6년째를 맞으셨습니다. 이 감회가 참 새로우실 텐데요. 6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참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예. 또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요. 특히 교육의 희망을 발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한 기간이었습니다. 예. 뭐 혁신학교나 이런 것도 참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또 무상급식 교권보호, 고교 평준화 확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 정책들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청취자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예. 새해에는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 경기 교육을 좀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새해는 일반 학교를 살리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특목고나 이제 자사고 등으로 해서 고교까지 이제 서열화가 강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우리 혁신학교라든가 혁신교육은 바로 일반 학교를 살리고 고교 평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교육 체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 민주주의와 이제 공공성 그리고 스마트 혁신학교 또 학교 자치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강화시키고 또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마음가짐도 이제 새롭게 하고자 연초에 이제 현충탑 참배 시에 바로 논어에 나오는 이제 경사이신이라는 이제 네 글자를 기록하고 우리 경기 교육 가족과 국민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한 해 동안 갖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사이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 중학생의 무상체육복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좀 구체화된 겁니까? 예,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는 11만 5천 명에 대해서 여름 체육복을 이제 무상으로 조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 2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과 또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침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시행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중학교의 학교 운영 지원 경비의 무상화 등에 이어서 학교 여름 체육복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올해 중학교에 만약에 이 법안이 확정이 된다면 올해 중학교에 그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이 스마트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혁신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요즘 부모들이 가장 아마 걱정하는 문제가 이 학생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고 그 중독 수준이 아닌가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까요?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여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학생들 조사를 할 경우에 설문조사 할 경우에 한 5% 남짓 정도가 이제 중독성 또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 사주는 게 좋을 것인가 안 사주어도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걱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바로 이제 경기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유해 정보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한 50개 교를 이제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전체 학교로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혁신학교,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최대 인터넷 강국이고 이제 또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ICT 즉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충분히 이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 환경으로 바로 이제 혁신학교 사업과 어떻게 연계 지을 것인가 하는 그동안에 이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팀도 2개나 만들어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학습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혁신학교에서도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고자 이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부터 또 교과서부터 디지털화 되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소통하고 아이들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 같은 때 스마트 기기를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앞서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고교 서열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들이 우대를 받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에서는 바로 제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특목고도 이제 늘리지 않았고 자사고도 현재 이제 2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는 이제 고교 서열화 문제가 비교적 조금 덜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야 될 지점입니다. 2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특목고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물론 그리고 학생 선발도 제한적으로 또 그 특성에 맞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른 하나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와 견줄 수 있는 우리 일반 학교를 보다 더 그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또 일반 학교의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는 이러한 문제가 동시적으로 이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목고에 관한 예비 평가를 지난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본 평가를 해서 이제 재지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엄격한 판단 기준과 지표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경기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히 좀 이 해결해야 될 이 교육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 문제가 참으로 이제 다양합니다만 이제 특히 우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입시 문제나 이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데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인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방점을 찍고 또 더욱더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학교 다닐 때 길러져야 바로 실력도 갖추어지면서 소통과 관계도 원활해지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뭐 최근에 카드 유출 사태로 해서 국민들 모두가 염려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바로 이것도 인권을 경시하는, 즉 개인의 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예. 그것의 유출 관계를 아주 그 소홀히 다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인데, 이건 이제 정보 인권의 문제이면서 또 개인들의 하나의 이제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을 강하게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길러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도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금년에 훨씬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뭐 교권 보호 헌장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에 옮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나 이제 교권 보호 헌장이라든가 또는 지난해 만들어진 학부모의 조례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 조례들은 모두 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인성 교육과 관련이 되고 인성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이 교학사의 이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 교육 현장에서 참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부에서 수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정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검정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롯된 것들이 참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 즉 검정을 통과했는데 거기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수정 명령을 하고 또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율 수정하고 이러면서 심의와 재심의를 거치는 과정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정 절차는 막바지에 이제 몰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검정 절차라든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까지 이제 빚어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적인 이제 사회 속에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 검정 시스템, 검인정 시스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이제 정치 권력이 또 정치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어느 특정 교과서라든가 특정 경향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바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운영위원회 또 교장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또 민주주의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바로 이제 잘못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었고,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교육 가족들이
불량식품을 이제 퇴치하는 이런 것하고도 이제 비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대안이라는 건 좀 있겠습니까? 대안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전부터 바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제안을 해 왔는데 그 국가교육위원회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이번 상황에서도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 국가교육위원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계속해서 이 설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하시고 지금 이런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검증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어떤 역할의 기구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교육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적인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성과 자주성을 교육이 이제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로 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바뀌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권이 성립되면은 이제 거기 뭐 관련되는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교육 정책을 수정하고 이런 방식의 5년지 대개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관이 만들어져서 바로 교육 후 100년지 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제안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교육 정책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또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우리 선진 교육국에서는 이제 많이 오랜 기간 또 해왔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과정도 분과로 두고 하면서 바로 이제 교과서 검인정 문제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것도 이제 정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올해는 지방선거와 이 교육감 선거까지 그야말로 이 선거의 해가 아닌가 또 싶은데요. 출마와 관련해서는 3월에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직은 경기도지사는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제가 표명하겠다고 한 것은 현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늦게 판단하고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앞서서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거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은 현직이 수행해야 될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월에 이제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신문이나 각종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셔서 3월에 입장 표명을 하신다면 도지사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직선제를 또 지지하고 계시는데 간선제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선제 폐 이전에 이제 직선제로 발전되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부터 이제 간선제를 실시하다가 이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서 2008년부터 이제 직선제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학부모님들 국민들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고, 네, 그만큼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은 이제 국민들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교육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이 바로 우리 생활에 직접 연계되고 직접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돼야 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수렴해서 직선제까지 이제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간선제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길래 이제 직선제까지 왔느냐? 간선제는 역시 이제 극히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수렴된 것에 이제 불과하지요. 더더구나 이제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전에는 이제 뽑았는데 그럼 운영위원을 뭐 학부모들이나 이제 뭐 관련 교육가족들이 모두 선출한 운영위원들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선제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선제가 실시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제 우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나타나는 것 가지고서 이것을 뒤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사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도지사 후보들이 교육감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러닝메이트 제도도 조금은 이제 검토한 듯합니다만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러닝메이트 제도는 바로 이제 헌법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교육감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경기교육의 청사진은 어떻게 제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교육감에 이제 도전하고 이제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건 뭐 이제 3월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경기교육은 그동안에 종합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바로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제 창의지성교육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업혁신이나 평가혁신 그리고 학교 문화혁신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까지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바로 성적보다는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정착시키고 바로 교육가족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위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경기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나눌 말씀은 많지만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과 경기교육가족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참으로 즐거운 명절입니다. 저희는 교육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 모두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